제가 용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건 뭐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단일 배분율법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이거예요. 제조간접비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했죠. 그죠? 그럼 지금 이 부분별 원가 계산을 단일 배분율법은 얘는 그냥 제조간접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 배분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얘를 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로 얘 둘을 나눠요. 그럼 변동 제조 간접비라는 건 이거죠. 제조 간접비 중에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거죠. 그럼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건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비는 실제 발생액, 실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근데 고정 제조 간접비는 많이 쓰든 작게 쓰든 최대값이 나오잖아요. 고정비 원가 행태 그리는 것들은. 그래서 얘는 최대 발생액, 최대값을 가지고 계산을 이 둘을 나눠서 두 번 계산을 해서 합치는 방식이에요. 그럼 단일 배분율법이 우리가 앞에 했던 거고,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 제조 간접비만 가지고 계산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만 가지고 계산해서 두 개를 합치는 방식인데, 그럼 어느 게 보다 더 정확하죠? 자,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 계산하는 것보다 둘로 나눠서 하는 게 더 복잡하고 번거롭잖아. 번거로운데도 이 방법을 쓰는 건 얘보다는 더 얘가 더 정확하니까 이 방식이 번거로워도 쓰긴 하겠죠. 그래서 단일 배분율법보다 이중 배분율법이 당연히 정확도는 더 높아요. 정확도가 안 높으면 얘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얘도 정확한데, 그런데 얘가 보다 더 정확하다 그 이야기예요. 뭔가 한 개 더 한다는 거. 그럼 지금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건 원가 회계를 단순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단순화한 상황에서 뭔가 두 번 하거나 더하기 빼기를 한 번 더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쟤보다 얘는 뭔가 작업을 한 개 더 했으면 그 작업 한 개 더 한 거는 보다 더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그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근데 얘 변동은 실제값, 고정은 최대값 쓴다. 그것만 아시면 이론의 지문으로서 나와봐야 한 줄 나올까 말까 나오는 거라서 어떤 건지 용어만 설명드린 거예요. 용어만.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분별 원가 계산 문제 나오는 것들을 같이 좀 둘러보도록 합시다. 먼저 509페이지로 가서, 자, 9번 답이 몇 번이죠? 509페이지. 갑자기 해가 떴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내리러 갔다 왔어요. 우리 방금 공부했잖아. 앞 시간에 직접배우법, 단계배우법, 상호배우법, 보조부문을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그럼 아닌 거는 비례배분법. 이거 들은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얘가 답이 보여야 돼요. 나중에는 비례배분법을 딴 거에서 볼 건데 딴 거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 3개. 우리 시험에 이런 애 나오면 좋겠다, 그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 내 때 이런 애가 나올 거다. 자, 다음 519페이지로 갑시다. 519페이지 9번. 자,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과관계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맞나요? 제조간접비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용이하지 않다라고 해서 얘는 틀렸고,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원가다. 간접원가도 모아놓은 게 제조간접비였죠. 제조간접비, 이 간접원가들이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그리고 간접제조경비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 수 있다. 맞죠? 다음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는 실제배부법과 예정배부법이 있다.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다 풀고 나서 이제 얘 설명하러 들어갈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제일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도 그거 몰라도 얘 답이 바로 보여서 제가 푼 거예요. 답이 보이죠, 확실히? 자, 다음 528페이지로 갈게요. 528페이지. 아래 9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건 인과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그런 형식의 문제예요. 자, 건물관리 부분을 정원수로 하는 거 적절한가요? 아닌 것 같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정원 복리후생 부분은 정원수로 한다. 합리적인 것 같죠? 식당 부분은 전력사용량, 식당을 전력사용량으로? 아니겠죠? 부서별 전력사용량으로 식당 부분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구매 부분은 기계시간, 생뚱맞죠? 구매 금액이나 구매 횟수 가지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예요. 정말 뭔가 정의는 못 내리겠는데 느낌은 오죠? 그죠? 이게 지금 되고, 다음 539페이지. 보세요. 계산하는 거 제가 별로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자, 8번에 다음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배부 방법이다. 맞나요? 아니, 일부 고려하는 건 단계 배부법이었죠. 직접 배부법은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배부 방법이다. 완전히 고려하는 거 맞죠? 다음 3번 상호배부법은 다른 배분 방법에 비해 정확한 원가 배분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제가 느리다, 그리고 어렵다, 고비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4번에 단계배부법 적용 시 가장 많은 부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 순으로 보조부문비를 배부한다. 여러 개 용역수수 관계가 많이 뻗어 있는 것부터 해서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게 일반적인 합리적인 순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틀린 거는 1번이죠. 그렇죠? 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문제에서 틀린 걸 말하죠.
틀린 걸 말하면 내가 봤을 때 명확하게 틀린 게 보이기 전까지는 다음으로 패스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명확하게 틀린 게 있을 거니까. 얘가 1번이었다고 얘가 만약에 보기 1번이었는데 읽었는데 뭔 말인지 안 들어왔잖아. 그게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2번 뭐냐 아래쪽에 있었어도 넘어갔을 때 얘를 보자마자 바로 확실히 아는 게 보이겠죠. 그런 방식으로 다음으로 넘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지금 저와 같이 원가 회계 문제들을 보고 있는데, 자, 이 문제의 답을 봐도 다른 것들 있죠. 이 다른 지문도 읽어서 눈으로 익혀두세요. 왜 다른 지문을 눈으로 익혀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지문들을 그대로 쓰면서 얘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건데 얘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문제의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돌려 맡기죠. 그러면서 얘는 또 맞게 만들어 놓고 얘는 틀리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보기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확한 지문으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559페이지로 갑시다. 559페이지. 자, 9번.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첫 번째, 직접배우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관계를 가장 잘 반영한다. 직접배우법은 전혀 고려 안 하는 거고,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관계를 가장 잘 반영한 거는 상호배우법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지금 얘는 옳게 설명한 거니까. 2번, 단계배우법은 상호배우법보다 우수하지만, 일단 틀렸네. 왜 우수해? 그죠?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이상한 이야기 했죠? 자, 다음 3번. 제조공장 임차료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는 각 부문의 작업 인원수가 가장 적당하다. 월세를 정원수로, 월세는 면적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4번. 직접배우법, 단계배우법, 상호배우법 차이는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 반영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얘가 가장 정확하죠. 전혀 고려 안 한다, 일부 고려한다, 완전히 고려한다. 이 차이로 얘 세 개가 구분이 되는 거였죠. 용역수수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정확한 답은 4번이 정확한 답이네요. 자, 다음 568페이지. 568. 자, 8번 문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답 찾았나요? 자, 눈에 보이죠? 자, 보조부문 원가 배분 기준과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거네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오로지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다. 보조 부분 용수관계 고려 안 하니까 직접 배부법 맞고. 2번 단계 배분법은 배분이 끝난 보조 부분의 원가를 다시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먼저 한 거는 이제 걔는 제외시키는 거죠. 이거 말이 애매해도 세 번째 거 보면 상호배분법은 배분 순서를 결정해서 배분하는 방법이다. 순서는 단계를 밟아야지. 단계 배분법이죠. 상호배분법은 순서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4번의 건물관리 부분 원가 발생과 배분 기준인 면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건물관리비는 면적, 여러분들 그 관리비라든지 혹은 우리 그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사무실 있으면 여러분 건물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주죠. 그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585페이지 585 8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부분 A에 배분해야 하는 보조 부분 총 변동 원가는 얼마인가? 표현은 좀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해놨네. 그죠? 585페이지예요. 자, 그럼 주식회사 동일 제조는 두 개의 보조 부분 S1, S2와 두 개의 제조 부분 AB를 두고 있다. 당년도 6월 중에 각 보조 부분에 생산한 보조 용역의 사용 원가율은 다음과 같았다. S1 부분과 S2 부분에서 당월에 발생한 변동 원가는 각각 40만원과 20만원이었다. 주식회사 동일 제조는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에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며 S2 부분부터 배분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 그럼 우린 여기서 이걸 체크해야 되죠. 단계 배분법이고 S2 부분부터 배분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물어본 거는 제조 부분 A에 배분하는 보조 부분의 총 원가예요. 한마디로 S1이 A에 얼마 배분했느냐, S2가 A에 얼마 배분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죠. 지금 질문의 답은 이해가셨죠? 자, 여기에다 쓰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으시니까, 자,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여기다 써볼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보조 부문을 앞쪽에 둔 거고 S1, S2, A, B. 자, 그럼 우리가 앞에 했던 방식처럼 쓸 거면 지금 얘는 이런 이야기죠. 제조 간접 B가 지금 표 아래 보면 S1, S2에 발생한 각각 변동 원가는 얘는 40만원, 얘는 20만원이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S1은 본인 거니까 제로고 0.2, 0.4, 0.4 비율로 주니까 오히려 편하죠. 얘는 0.4, 0, 0.2, 0.4.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S2부터 얘 먼저 배부하고 그 다음 얘를 두 번째 배부한다는 거예요. 그죠? S2부터 배부한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배부를 해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칸 띄우고 보면 자 S2부터 하면 S2는 발생한 게 20만원이죠. 20만원. 그럼 지금 이 비율로 이름 왜 있어? 이 비율로 나눌 건데 그럼 20만원에 40%면 8만원, 4만원, 8만원. 왜 여기 있었지? S2죠? 죄송해요. 4만원, 40%, 20%, 얘가 4만원. 지금 얘 비율로 40%, 20만원에 20%, 40%. 그럼 8만원, 4만원, 8만원.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S1을 배부할 건데 S1은 그럼 얼마를 가지고 배부해야 되죠? 그렇죠. 48만원 가지고 배부할 거죠. 그럼 48만원으로 배부할 건데 얘 S2가 쓴 거는 무시하고 얘는 무시하죠. 두 번째 거는. 그럼 40% 40% 똑같이 썼네요. 그럼 얘는 28만원, 얘는 28만원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썼으니까 얘 반반, 아니 24만원이네. 저한테 산수 똑바로 해라고 하셔야지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죠? 산수 잘못한 거 아셨으면서. 자, 그럼 24만원, 24만원. 이제 계산 끝났죠? 질문한 건 뭐였어요? A에 배부된 얘. 그럼 얘 둘이겠죠? 합은 28만원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빨리 계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거 가지고 처음 배부하는 건 보조 부분에 들어가는 거 얘 8만원 그리고 얘 20%니까 4만원 이렇게만 딱 계산해요. 두 개만. 그래야 얘 48만원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48만원으로 반반이네 얘는 24만원 이것만 계산하면 사실 질문이 뭔지를 포인트를 잡으면 얘만 바로 나오겠죠. 그럼 하나, 둘, 세 개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간혹 계산이 나오고 계산 나오면 제가 단계 배우법을 좀 좋아한다라고 말했었죠. 자, 다음 606페이지로 가봅시다. 606페이지. 자, 606페이지에 8번. 자,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얘는 몇 번일까요? 저는 4번 같아요. 그죠? 앞에 풀었던 문제랑 얘도 똑같은데 뒤에 적어놓은 글자만 바꿔놨죠? 그죠? 이 앞에 문제에서는 종업원 수였기 때문에 2번이었는데 이번에 연령을 하는 순간 얘가 아니죠. 그죠? 그 전기를 전력 사용량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또 바로 617페이지에 7번. 617페이지에 7번. 이번엔 거꾸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건물 관리는 면적 적절하겠죠. 근데 항상 딴지 걸 수 있을 때 문제 낼 때 특징이 뭐냐면 가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실히 아닌 것들이 있겠죠. 얘도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말 할까봐 대놓고 아예 아닌 거로 확실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노무 관리 부분 경호원 수일 수도 있지만 다른 걸 수도 있죠. 검사 부분도 검사 수량, 검사 시간. 근데 구매 부분을 기계 시간. 이건 누가 봐도 가장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don에도 안 잡히네. 자, 그럼 이제 얘는 4번이고 다음 자 626페이지 7번. 또 잊을만 하니까 또 얘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이번 7번도 답 몇 번인지 한번 보세요. 얘가 답이죠. 보면 틀린 건데 직접 배우법은 영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맞고, 단계 배우법은 배부 순위, 순위나 순서나 같은 말이죠. 고려하는 거고, 직접 배우법은 영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가장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단점이 정확도가 낮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높다 해서 틀렸고,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은 영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단계 배우법은 일부 고려하고 상호 배우법은 완전히 고려하고, 둘 다 고려는 하죠. 고려하는 양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음 637페이지에 8번. 자, 주식회사 3개는 직접 배우법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하고자 한다. 보조부문 간 제조간접비를 배분한 후 절단 부분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번에 직접 배우법이죠. 그리고 절단 부분 거를 물어봤네요. 총원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봤을 때, 자, 수선 부분이 40만 원인데 직접 배우법이니까 영역 수수 관계를 고려 안 하고, 자, 영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얘 둘의 비율대로만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럼 전기 같은 경우는 5대5 똑같으니까 20만 원이니까 전력은 10만 원, 얘도 10만 원. 사실 조립 부분은 안 봐도 되지만, 그럼 수선 부분은 40만 원인데 6대2. 그러면 얘는 얼마죠? 갑자기 산소가 안 됐어요. 2 나누기 8 하면 얘는 10만 원. 그렇죠? 그럼 얘는 나머지 30만 원이겠죠? 지금 얘는 전력 나눈 거고 얘는 수선 부분 나눈 거고. 근데 지문한 건 뭐였죠? 총. 얘네들 합이죠. 자기 것까지. 그러면 합은 7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전력 거, 얘는 수선 부분 거.
답은 2번. 얘가 답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650페이지. 8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 부분 원가를 각 제조 부분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표현 방법은 좀 틀린데 정확한 말이죠. 연수하기 무시하고 제조 부분에만 배분한다. 직접 배분법.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원가 배부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는 이야기죠.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는 표현이고, 상호 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하여 효율적이다. 아니죠. 얘는 쉽고 이런 건 직접 배분법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네요. 자, 지금 생각보다 꽤 문제가 많죠. 얘도. 근데 지금 문제 풀면서 그 책에다가 문제를 푸신 분은 느끼실 텐데, 우리 5개 중에 지금 3개나 4문제씩이 풀려 있죠, 교재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 전체 정확한 챕터에 나누면 7개인데 7챕터 중에 5개 나온다고.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는 오버하면 4개고 아니면 3개만 알려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제가 다 풀리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재 165페이지로 갑시다. 맞죠? 종합원가 계산을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제품별 원가 계산을 볼 거예요. 제품별 원가 계산. 그럼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은 뭐냐면, 이제 제품 한 단위당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 갈 거라는 거예요. 제품 한 단위당. 그럼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은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이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제품 1단위당 하나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고, 얘는 일반적으로 주문 제작 방식에 적합한 거예요. 한 개씩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자, 우리 비행기 봤을 때, 자,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757기를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옛날에 프랑스 갈 때 바보짓을 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고 프랑스어도 못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선호를 해요. 그 양쪽 다 왕복이 대한항공인 줄 알았는데, 갈 때는 당연히 대한항공이었죠. 만약에 내가 틀렸으면은 공항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올 땐 제가 뭐에 홀렸는지 757이라는 것만 보고 에어프랑스를 예약을 했었나 봐요. 근데 공항에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탔어요. 프랑스에서는 제가 대화가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타봤더니, 그래서 태어나서 딱 한 번 외국 비행기 탔어요. 전 웬만하면 대한민국 말이 통하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근데 같은 757기인데 안속 내용 구조가 완전히 틀려요. 일단 걔네들은 길어. 다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 간격이 우리나라 대한항공보다 좀 더 넓어요. 제 생각에는 한 줄이나 2줄이 빠진 것 같아.
우리 떼제비하고 KTX하고 같은 데서 기술 받았지만 우리나라가 좁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승무원들이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막 뭘 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데 걔네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뭔 말하는지 모르는데 앞에서 누가 막 뭐라 샤라샤라 하더니 딱 가르쳐요. 뒤를 뒤에 봤더니 비행기는 움직이니까 고정되어 있는 선반이 있고 그 위에 네가 알아서 필요하면 가져가서 먹으라고 쌓아뒀다는 그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액션을 취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항공은 부딪히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비행기들은 주문 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757기인데도 품종이 다양하죠. 다양하고 소량 생산하고 주문 제작 방식이 적합한 것. 이 비행기는 한 개씩 개별로 계산하는 게 유의미한 거는 개별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 원가 계산은 일단 종합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한 방에 하겠다. 그래서 얘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예요. 종이컵 아니면 뭐 시멘트, 제지,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개씩 하는 게 의미가 없죠. A4지 한 장 얼마 들어갔는지 장마다 계산하고 있는 거 많은 짓이야. 그죠? A4지 한 장 계산하려고 옆에 한 종이 하나 쓰는 건 바보짓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은 일단 얘가 가치가 있죠. 한 개씩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제가 주문 제작에 적합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 방금 같은 757기예요. 비행기 전체는 똑같을 거야.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안에 구성품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어디에 들어갔다고 아는 것들은 이 비행기만 들어갔다고 하면 될 건데 그 보잉사라는 곳에서 비행기 만들 때 뭐 똑같은 철판 똑같은 나사지 저 비행기에만 쓰려고 나사를 만들질 않겠죠. 사오질 않겠죠. 또 용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이 나는 대한항공 것만 조립하는 사람이야 라고 일하는 직원이 있을까요? 여기 용접하고 저기도 용접하고 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전기도 다 같이 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가 뭐냐면 직접 원가는 문제가 없는데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가 가장 핵심 과제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조립하는 사람들이나 엔진을 갖다 얹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높은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건데 한 대만을 위해서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행기에 그 사람들의 임금이나 그 장비 설치하기 위한 또 다른 장비의 가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배부할 거냐 그거예요. 그죠? 그럼 종합원가 계산을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은 한 개씩 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부 다 한 방에 A4지나 종이컵 만드는데 총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 몇 개 만드는지를 봐서 나누기 n분의 1 하면 한 개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나누기 n분의 1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한 개씩 계산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체 돈 들어간 거에 총 몇 개 만드는지 계산할 건데 그럼 얘는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가 뭐냐면 나누기 n분의 1을 할 거면 그 n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완성이 몇 개 되는지를 알아야 n분의 1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가장 핵심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나누기 n분의 1을 할 건데 그럼 몇 개 완성했니?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해 다 못 만들고 올해 80% 만들고 내년에 나머지 20%에서 완성했어요. 그럼 얘는 언제 만드는 거다라고 해야 될까? 올해 80%만 해서 완성 못했고 내년 20% 했으면 내년 거에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될까? 애매하죠?
그런 것 정리하는 게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참고지만 보면 직접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다음 참고로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가공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이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 공식들? 이 공식을 두 개로 나눈 이유가 개별 원가를 하는 곳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배분을 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구하냐면,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물건 만들면서 전부 다 들어간 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작업이 추적 가능한 애들만 계산해서 얘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제조 간접비라는 거예요. 어디 썼는지 아는 거.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의 첫 번째 작업이 직접 원가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를 찾아서 걔만 빼내는 거예요. 걔를 빼내면 제조 간접비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돈이 들어갔는데 이 재료비는 쓰다가 남은 걸 내년에 쓸 수도 있고 기계에 한 방에 때려 넣을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만 샀을 수도 있는데, 인건비나 전기세 같은 것들은 쓴 만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는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방식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재료 같은 건 필요한 만큼만 매일 필요한 만큼만 딱딱딱 사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얘를 많이 사놓고 많이 집어넣어놓고 그냥 쓰다 남으면 내년에 기초다라고 넘길 수가 있죠. 재료비는 그냥 전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공원가라고 말하는 직접 농업이나 제조 간접비는 쓴 만큼만 들어가기 때문에 얘 둘이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은 어떤 형태의 제조를 하는 회사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여기를 펴라 그랬는데, 자, 얘는 표시해 두시고, 이것 가지고 시험에 자주 물어보니까 얘네들도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럼 여기에서는 좀 추가되는 키워드가, 이 키워드가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지시서 혹은 제조 지시서라는 게 키워드로 등장을 할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우리는 종합원가 계산이다라고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얘가 뭔지 엄청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개별 원가 계산을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